메이크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집순의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 질문을 하세요. 스타렉스로 캠핑카를 만들려고 하는데 차를 어떤 걸 사야 돼요? 라고 많은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 어떤 차는 이렇던데요, 저렇던데요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알고 오셔서 차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사야 되는지 새 차를 사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 것인지 새 차를 살 것인지 어떤 차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타렉스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을 한 번만 보시면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스타렉스 선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유튜브 하단에 설명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그 설명에 있는 링크들을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렉스를 구입할 때 우선순위가 이렇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낸 과정들이 얘기가 기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고 그 내용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들이 궁금하시면 뒤에 동영상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핸드폰으로 보시기보다는 PC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또 어려운 결정을 할 때에는 핸드폰으로 단순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PC상으로 화면을 넓게 보고 여러 개를 비교를 해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천만 원짜리를 눈앞에 표면적으로만 봐서 가능하면 이 동상은 PC로 큰 화면으로 숫자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에 있는 각종 링크들을 다 열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생길 거라 믿습니다. 스타렉스는 일반 SUV 차량보다 크기가 큽니다. 자동차 견적 프로그램을 열면 사진들이 다 똑같아요. 그냥 색깔만 좀 다르고 이거는 요거는 벤이고 요 색깔은 승합이고 요거는 승용입니다. 외관이 다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번호판하고 뒤에 옵션도요, 창문 모양하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내부 모양만 보고 알 수가 있죠. 저희 쪽에서 작업한 스타렉스 5벤입니다. 안에 있는 내장재를 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내장재를 보면 5벤은 이렇게 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창문 안에 창문을 보호해주는 이 바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가 앞자리가 8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승합차는 7로 시작을 합니다. 밖에 유리창이 옵션이에요.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요 유리창이 옵션입니다. 이 유리창이 옵션이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대부분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견적을 받아보면 스타렉스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억지로 2,6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를 찾다 보니까 투싼밖에 없었어요. 현대에선 투싼밖에 없었고 그리고 최고 옵션을 가진 게 아니라 모던이라는 옵션으로 그리고 어떤 차들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라는 옵션을 넣어서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링크를 제가 설명에다가 참고를 해 드릴 테니까 요거를 보시고 요 가격대면 사실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 3벤, 5벤 그리고 11인승 2륜구동, 11인승 4륜구동, 그리고 9인승 어반 이렇게 해놨고요. 이 차량 살 때 꼭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데 그랜드 스타렉스 특히 벤 차량인 경우는 이 윈도우 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윈도우 벤을 꼭 선택을 합니다. 3벤인 경우는 윈도우 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5벤은 윈도우 벤에 플러시 글래스를 선택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작은 창문이 있어요. 2열의 창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2열에 타고 다니시는 분은 창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글래스를 선택을 해야만 여기에 작은 창이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요 옵션들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가격 비교를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윈도우 밴과 그리고 플러시 글래스, 그 3밴 같은 경우는 2열에 자리가 없잖아요. 2열에 자리가 없으니까 플러시 글래스 옵션이 없죠. 이 옵션들을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다른 차량과 비교가 되지가 않죠. 그리고 외관에서는 선택하는 옵션이, 저는 컴포트 패키지 3 옵션을 꼭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컴포트 패키지 3 구성 옵션을 보시면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풀 오토 에어컨이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일 유용했던 게 풀 오토 에어컨이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큰 차를 몰고선 운전을 좀 장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그 2열에 앉아 있는 분들이 뒤에가 더워요, 추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버튼들을 조작을 해서 버튼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풀 오토 에어컨으로 온도를 설정해 갖고 가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컴포트 패키지 3 옵션이 다른 옵션보다 좀 낫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라이트 패키지도 과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7인치 오디오에 후방 모니터가 들려있고, 이게 후방 모니터가 달려있고, 이 후방 모니터는 후진할 때 유용하거든요. 후진할 때 뒷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있고, 이모빌라이저기나 샤크 타입 안테나, 요것도 옵션에 해당이, 요것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가격 비교하는 거에는 요 부분들을 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가격대가 나오고요. 그 가격대를 제가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신차 가격, 2020년 신차 가격. 자, 이런 견적을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통 차량을 하나 산다 그러면 대부분 10년 이상 타실 거라고 봅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5년 이상을 타시는 게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뭐 거의 연봉 수준일 수도 있고, 2,500만 원이 넘는 차를 산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세요. 그래서 요거를 도식화해서 도면화해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신차 비교 사이트에서 2020년 가격을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이렇게 쭉 뽑아보면 가격들이 쫙 있습니다. 뭐 이런 가격대들로 해서 2,500부터 제일 비싼 모델은 2,950만 원입니다. 요 가격대를 이렇게 그래프로 해놨어요. 차 가격이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제일 저렴한 거 그래프로 만들어 놨고요. 중고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중고 가격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중고차에는 시세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가격이죠. 그러면 중고 2017년식의 시세를 보고, 그러면 내 차가 얼마나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건지, 얼마나 떨어지는 건지, 내가 갖고 있는 중고차가 얼마가 될까. 새 차 살 때 반드시 중고차 시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SK 엔카에 들어가서 차량 모델의 연식에, 그리고 2륜구동인지 4륜구동인지 벤 차량인지, 그리고 옵션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도 나오지만, 현대 살 수 있는 차량 가격이 나오지만 시세가 있어요. 시세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두 차가 300만 원 차량이 3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세 대비 가격이 적정하다는 퍼센트가 나오죠. 시세 대비에 비해서 싸요. 이 저렴하다라는 거는 그냥 저렴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사고가 있든가 뭐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게 됐겠죠. 시세가 낮으니까 판매 가능성도 당연히 높겠죠. 근데 신뢰도는 보통이에요. 그러면 이 차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쭉 뽑아보면, 쭉 뽑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자, 맨 위에 있는 차량부터 한번 볼게요. 보니까 현대 516 투싼 2017년식 디젤 1700cc에서 요 모던 모델을 보니까 시세는 1921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중고로 많이 나와 있어요. 차량이 실제 있습니다. 시세하고 가격이 비슷하니까 판매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신뢰도도 높고,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는 시세하고의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시세보다 싸면 이거 좀 이상해요 라고 SK엔카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이 시세를 반드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류 투싼의 경우는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차량이 있고, 그러면 3벤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시세가 2017년식이 시세가 2,009만 원입니다. 여기에 1,690만 원에 3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신뢰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좀 낮은 거 보면 그 차량이 많지 않은데 신뢰도가 낮은 거,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승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2,096만 원인데 차가 없어요. 시중에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11인승 외건은 2,148만 원이 중고 가격인데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4륜구동도 중고값이 2,576만 원인데 매물이 없어요. 어반도 중고값이 이 가격인데 매물이 없어요. 시세가 있는데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매물 자체가 없어요. 요거를 도표에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차 가격을 A라고 하고, 그리고 2017년 중고 가격을 B라고 했습니다. 그럼 A의 가격이 제일 비쌌던 게 4륜구동, 그 다음에 승합차 2륜구동, 그리고 세 번째가 어반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다. 신차 가격입니다. 근데 중고차에서 보니까 중고차 가격은 스타렉스 11인승 4륜구동이 1위예요. 그리고 어반이 2위고, 그리고 3위가 2륜구동 승합입니다. 화물차는 가격이 비슷하죠. 제일 순위가 낮은 게 투싼입니다. 1위가 제일 비쌌던 게 중고도 제일 비싸요. 투싼이 중고값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중고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게 투싼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숫자로 나눠보면 3년 동안 하락한 비용이 얼마냐면, 자, 투싼은 24%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3벤은 16%, 5벤은 20%, 11인승 2륜구동 17.54%, 4륜구동 12%, 13% 정도 되죠. 그리고 9인승 어반 15% 정도. 가격 하락률이 제일 큰 게 투싼이 제일 컸어요. 3년 동안 내 차가 얼마나 떨어졌나. 3년 동안 떨어진 비용을 보니까 620, 400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떨어진 3년 동안 비용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투싼이죠. 그럼 1년은 얼마씩 떨어졌나. 1년에 떨어진 거 보니까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내 차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36개월로 한번 나눠보면 내가 1개월에 이 차를 얼마씩을 내고 탄 거야? 라는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1년 월 사용량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3년 동안 하락한 비용을 36개월로 나눠보니까 투싼은 한 달에 17만원꼴 내고 3벤 11만원꼴, 그리고 5벤은 15만원, 그리고 2륜구동 11인승은 13만원 정도, 그리고 4륜구동 11인승은 10만원, 2륜구동 9인승 어반은 11만원. 4륜구동 11인승이 한 달에 10만원꼴로, 10만 3천원꼴로 이 차를 타신 거예요. 한 달에 10만원꼴로 내신 거예요. 자, 차량 가격만 갖고 비교를 하면 조금, 차량 가격만 갖고 비교를 하면 어차피 차량을 운행을 할 때 연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비교하기엔 좀 어려운 게, 많이 타시는 분도 있고 두 개의 무게가 달라요. 두 차량들, 요 투싼이나 이런 차량과, 그러니까 투싼 차량과 CC가 다릅니다. 무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가 많이 달라요. 투싼이 연비가 훨씬 좋죠. 그리고 그 대신 차가 작죠.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를까지 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단순히 차를 타든 안 타든 자동차세 내는 거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동차세를 비교했습니다. 보험은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비슷해요. 보험료는 비슷하니까 그러면 자동차세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1년간 자동차세는 투싼의 경우 약 한 30만원 나옵니다. 이게 자동차세는 그 자동차 CC당, 엔진 CC당 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승용차는 CC당으로 가격을 내기 때문에 투싼은 약 한 30만원 돈 내고요. 그리고 9인승 어반은 요거는 승용차예요. 승용차는
승용차기 때문에 요거는 64만 9천 원 정도의 금액을 내죠. 1600cc고 2500cc고 2500cc인 화물차 3밴과 5밴은 세금이 28,500원이에요. 화물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승합차는 요 차량은 2500cc인데 승합차입니다. 승합차는 1년에 세금이 65,000원씩을 내요. 승용차와 승합차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3년 동안 낸다고 하면 각각 요 금액들이 되죠. 요 금액들이.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년간 순수하게 사용하는 비용. 자, 자동차세를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동차를 그래프로 정리해 봤더니 3년간 자동차세가 어반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투싼이 많고 나머지는 뭐 승합차들 그리고 화물차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자 3년 동안 순수하게 사용한 비 자동차 하락 비용하고 자동차세 요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일 돈을 많이 쓴 자동차세와 자동차 비용이 하락된 순서를 보면 제일 많이 비용이 나간 게 투싼입니다. 그리고 어반입니다. 5밴입니다. 그 다음에 2륜구동 승합차가 되고 그리고 3밴이 5번째가 되고 6번째가 11인승 승합차예요. 승합차가 살 때 제일 비쌌어요. 중고차도 제일 비쌌어요. 근데 3년 동안 쓴 비용은 가장 적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모델은 승합차와 화물차가 됩니다. 차량을 선택할 때 여기까지 결론은 뭐냐면 차에 투자하세요, 차에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차량 가격이 제일 비싸지만 고가지만 차량 가격으로 보면 차량 구입 비용은 요순입니다. 요순인데 중고가 가격을 보면 달라져요. 제일 비쌌던 모델이 중고 가격도 제일 좋잖아요. 5번째로 비쌌던 차량이 중고값은 맨 마지막으로 떨어집니다. 제일 많이 비용이 먹는 게 승용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5밴하고 그리고 2륜구동 11인승 2륜구동하고 그리고 3밴 모델이고 제일 적게 차지하는 게 4륜구동 11인승 모델이에요. 승합차죠. 자,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 선택은 4륜구동 11인승 모델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우선순위는 요순이라고 생각이 돼요. 차량을 구입할 때 어떤 차량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까? 그러면 요거의 역순입니다. 얘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 파란색이 순위가 됩니다. 제일 여러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게 4륜구동. 그리고 아예 저렴하게 가실 거면 3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거는 4륜구동 승합차.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실 거면은 3밴. 그 다음에 가신다 그러면 5밴. 그리고 그 다음이 2륜구동 11인승. 그리고 그 다음이 어반 모델. 그리고 그 다음이 맨 마지막이 일반 SUV 차량이 되겠죠. 차량을 선택한다 그러면 요 순서가 맞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가성비 최고의 차량이 어떤 건지가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승합차로 가신다 그러면 4륜구동 11인승 차량이 제일 낫고요. 가격이 저렴한 차량으로 가신다 그러면 3밴 차량이 맞습니다. 2020년에 승합차와 승용차와 화물차까지 캠핑카 튜닝이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승용차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승합차와 화물차에서 고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냥 저렴하다고 해서 화물차로 3밴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3밴으로 갔을 때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 승용차 이 전체적인 차이들과 그리고 내년에 캠핑카 튜닝 완화의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서 함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